네, 안녕하세요. 지리를 알면 세상이 보인다. 지리교사 함동식입니다. 오늘 우리가 정리하는 단어는 요 네 번째, 우리나라의 전력자원이 되겠습니다. 자, 전력자원이라는 게 뭘까? 전력자원. 전력자원은 쉽게 이야기하면 전기를 생산하는 것을 얘기해요. 자, 그러면 어떤 것들이 우리나라의 전력 생산과 관련이 있는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전력자원 우리 예전 아마 초등학교나 이럴 때 배운 적이 있는데요. 전력 생산의 그 방식은 대표적으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수력 발전, 그리고 화력 발전, 원자력 발전. 그래서 그 여기 파트가 시험에 나오면 우리는 어떤 부분을 정리해야 하냐면 어떤 원자력 발전인지, 어떤 발전 유형인지, 그리고 어디에 분포하는지, 그리고 이제 어떤 특징이 있는지까지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시험에 출제가 될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씩 같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수력 발전입니다. 수력 발전이니까 파란색으로. 자, 수력 발전은 주로 하천에서 당연히 생산이 되겠죠. 그래서 유량이 많고 낙차가 큰 곳에 잘 발달을 합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하천인 한강, 낙동강, 금강 요 세 개가 수력 발전을 하기에 유리해요. 자, 이 아이의 장점은 대기오염 물질이나 배출가스, 온실가스 배출량이 적겠죠. 네. 하지만 단점은 입지가 제한적이고요. 계절별 전력 생산에 차이가 있어요. 예를 들어 여름하고 겨울하고 언제가 더 잘 전력 생산량이 많을까? 당연히 여름철이 많을 거예요. 왜? 이때 유량이 훨씬 많거든요. 자, 그리고 댐 건설 이후의 기후변화 문제, 이러한 것들이 수력 발전의 단점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두 번째로 가겠습니다. 자, 화력 발전입니다. 화력 발전은 어떻게 하는 방식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뭔가를 태우면 열이 나오고 증기가 나오잖아요. 증기를 가지고 터빈을 돌려서 전기를 생산합니다. 자, 화력 발전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대표적인 에너지가 바로 우리가 예전에 공부했던 화석연료예요. 화석연료에 어떤 게 있더라? 석탄, 석유, 천연가스, 이러한 것들이 화력 발전입니다. 자, 화력 발전의 특징을 같이 보면요. 첫 번째는 주로 대소비지 근처에 있습니다. 수도권, 그리고 충청남도 서해안 일대, 그리고 남동임의 공업지역이 그 화력발전 입지가 많이 있습니다. 자, 이 아이의 장점은 발전소 비용이 저렴해요. 그냥 태울 수 있게 만들면 돼요. 그리고 소비지와 인접해 있기 때문에 송전 비용이 적게 듭니다. 전기는 멀리 보내면 보낼수록 그 손실률이 높아요. 그래서 소비지에 인접해 있을수록 송전 비용은 당연히 적게 들게 됩니다. 자, 반면에 단점은요. 화석에너지를 사용하거든요. 우리 아까 화석에너지 세 가지 뭐였지? 석유, 석탄, 천연가스, 얘네들인데요. 얘네를 쓰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겠어요? 대기오염 생기고요. 온실가스 배출 생기고요. 원료의 해외 의존도가 높은 편이에요. 원료의 해외 의존도가 높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원료를 해외에서 수입해서 의존하는 비율이 높다는 뜻이겠죠. 자, 다음 세 번째로 가겠습니다. 자, 세 번째 발전 방식은 원자력 발전입니다. 자, 원자력 발전은 어떻게 하는 거요? 우라늄을 이제 분해하고 혹은 또 결합하는 과정에서 엄청난 양의 열이 생긴대요. 이 열을 가지고 터빈을 돌려서 전기를 만드는 방식입니다. 자, 원자력 발전은 지반이 견고하고 냉각수 확보가 유리한 해안가 지역이 주로 입지하기가 좋은데요. 원자력 발전의 장점은 첫 번째, 적은 원료로 대용량의 생산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온실가스의 배출량도 적은 편입니다. 반면에 단점은 발전소 건설 비용이 비싸요. 폐기물 처리 문제도 심각하고요. 방사능 유출 문제 같은 문제도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의 원자력 발전이 주로 분포하는 지역은 당연히 원자력 발전소가 있는 곳에서 발전을 하겠죠. 자, 요거는 별표를 좀 쳐두겠습니다. 자, 주요 분포 지역은 눈에 좀 익혀두세요. 자,
자, 첫 번째는 경상북도의 울진과 경주, 그리고 부산의 고리, 전라남도의 영광, 그리고 울산에도 신고리 발전소가 16년도부터 가동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자, 이렇게가 원자력 발전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방금 정리한 전력 발전 방식, 크게 세 가지 있었습니다. 뭐뭐 있었죠? 첫 번째 수력 발전, 두 번째 화력 발전, 세 번째 원자력 발전입니다. 이 각각의 발전 방식의 특징들, 발전 방식의 입지, 그리고 특징, 그리고 장단점, 이 정도는 꼭 정리를 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지도로 한번 보겠습니다. 그 전에 요거를 물자료를 먼저 볼 건데요. 자, 얘는 1등급용 자료입니다. 1등급을 맞고자 하면 꼭 익혀두셔야 하는데요. 자, 자료의 제목은 1차 에너지원별 발전량의 비중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발전량 비중이잖아요. 그래서 전기를 생산하는데 사용되는 에너지 자원의 순위를 나열한 것입니다. 자, 그럼 요걸 한번 정리해 볼까요? 자, 전기를 생산하는 데 있어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자원이에요. 1등이 석탄입니다. 2등이 원자력이고요. 3등이 천연가스, 4등이 석유, 5등이 신재생 및 기타, 6등이 수력이 되겠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인지 다시 한번 정리하면 전기를 생산하는 데 있어서 어떤 에너지 자원을 많이 쓰냐는 거예요. 석탄을 가장 많이 전기 만드는 데 쓰고요. 그 다음 원자력, 천연가스, 석유, 신재생 수력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더 정리를 하면 우리가 방금 정리했던 수력, 화력, 원자력 있잖아요. 자, 석탄하고 천연가스하고 석유, 얘네 세 아이는 다 어떤 발전이에요? 요거는 화력 발전에 해당합니다. 요거는 원자력 발전이고 요거는 수력 발전이 되겠죠. 자, 헷갈리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자원 소비량과 정리하는 것인데요. 자,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소비하는 자원은 뭐예요? 석유, 석탄, 천연가스, 원자력, 수력 및 신재생, 신재생 및 수력. 요거는 자원 소비량이에요. 이거는 자원을 얼마나 많이 소비하는지를 나타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예전에 공부했던 석유는 수송용, 산업용으로 많이 쓰고 석탄은 산업용, 발전용 이렇게 쓴다는 얘기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두 아이의 자료를 헷갈리지 않고 정리해 두시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지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나라의 발전 설비의 분포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자, 우선 어떤 거 먼저 볼까요? 수력발전소 먼저 볼까요? 자, 수력발전소의 분포를 한번 살펴보세요. 어때요? 이쪽에 많이 있고요. 여기도 있고요. 여기, 여기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정리했던 내용들의 반복입니다. 수력발전은요, 하천이 있어야 나타나겠죠? 자, 그래서 이쪽에 있는 하천 뭐예요? 바로 한강이고요. 얘도 한강 수계잖아요. 그리고 이쪽에 있는 하천 낙동강 같은 곳에서 잘 나타납니다. 수력발전은 대하천이 있어야 돼요. 낙차도 있어야 되고 유량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주로 하천 근처에 잘 나타난다는 것이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화력발전소 보겠습니다. 자, 화력발전소가 많이 입지하는 곳은 바로 여기죠. 그리고 여기, 그리고 여기, 이런 곳들인데요. 자, 화력발전과 관련된 내용을 정리하면 화력발전소는 주로 충남 서해안 일대나 그리고 남동 임해 지역, 이곳에서 많이 분포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대소비지 근처에 입지한다. 자, 다음 마지막으로
원자력 발전소 보겠습니다. 원자력 발전소는 입지하는 곳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어디요? 울진, 뭐 신월성, 월성, 신고리, 고리, 뭐 영광, 뭐 이런 곳들이 있잖아요. 자, 원자력 발전소는 대체로 다 해안가에 있죠. 그 이유는 발전하는데 열이 많이 생겨서 냉각수를 확보할 수 있는 곳으로 많이 가야 해요. 그래서 주로 해안가에 잘 나타납니다. 자, 대표적인 지역들은 뭐 울진, 뭐 경주, 그리고 어디냐? 울산, 부산, 전남 영광, 뭐 이런 곳들이 대표적인 사례가 되겠죠. 자,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발전 설비 용량과 발전 용량 구성비라는 자료인데요. 이 자료는 그냥 눈에 익혀두면 좋을 것 같아서 준비를 했습니다. 자, 하나씩 설명하면 첫 번째, 발전 설비 용량 구성비는 이 발전 설비의 크기가 얼만큼 차지하는 뜻이에요. 발전량 구성비는 실제로 발전하는 량을 나타낸 것이죠. 자, 우리나라의 전력 생산에 있어서 발전량의 발전량 순위는요, 간단합니다. 화력 발전이 1등이고요. 그 다음이 원자력 발전이고요. 그 다음이 수력 발전입니다. 그 다음이 수력 발전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자료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건 뭐냐면, 보세요. 발전 설비의 용량 구성비는 화력이 65%인데 실제 발전량은 64%예요. 반면에 원자력 같은 경우는 덩어 크기로는 22.2%인데 실제 발전하는 양은 31%입니다. 수력은 6.6%의 덩어리인데 실제 발전량은 1.1%예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와, 이거 되게 효율적이다 라는 에너지를 찾을 수 있어요. 발전 설비 용량 구성비에 비해서 적어줄게요. 발전량이 많은 거 어떤 에너지인가요? 어떤 발전이에요? 바로 원자력 발전이에요. 그럼 얘를 우리는 효율이 좋구나 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죠. 반면에 요거에 반대되는 거, 발전 설비 용량 구성비에 비해서 발전량이 적은 애는 누군가? 네, 수력입니다. 얘는 크기는 큰데 실제 발전하는 양은 굉장히 적은, 효율성이 다소 떨어지는 에너지가 되겠죠. 자,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오늘날의 자원 문제와 대책이 크게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자원 문제에 대한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하면요. 첫 번째는 소비량이 너무 증가했어. 그래서 비재생 자원의 고갈 문제도 있고요. 대기오염 문제, 수질오염, 각종 문제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자원 수입 의존도가 높은 것도 자원 문제 중에 하나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우리나라는요. 자원 소비량에 비해서 그 자원의 부존량이 부족한 편입니다. 그래서 기억나니? 우리나라는 별명이 뭐였어요? 자원의 종류는 많은데 양이 적다며. 네, 자원의 표본실이라는 별명이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의 자원을 수입하고 있습니다. 자, 이에 대한 대책으로 어떤 것들을 할 수 있냐면 첫 번째는 효율적으로 쓰는 거예요. 절약해야 되고요. 재활용해야 되고요. 자원을 아껴 쓰는 산업을 육성하는 것 또한 방법입니다. 이 외에도 해외 자원을 개발하거나 수입국을 다변화해서 자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가장 이슈가 되는 건 요거, 신재생 에너지를 개발하는 일입니다. 자, 신재생 에너지 개발이 요새 수능에 많이 나옵니다. 아무래도 그 시대의 트렌드를 반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트렌드에 맞게 우리도 신재생 에너지를 꼼꼼하게 정리를 해봅시다. 자, 신재생 에너지의 개념을 먼저 정리하면요. 신재생 에너지는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의 합성어입니다. 신재생 에너지 두 개를 합친 거예요.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 신에너지라는 건 기존의 화석 에너지를 변환해서 사용하는 에너지를 이야기합니다. 뭐 예를 들면 뭐 에너지 그 연료전지 같은 거, 수소 에너지나 뭐 연료전지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화석 에너지를 대체할 수 있는 변환해서 사용하는 것이고요. 재생에너지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떠올리는 뭐 햇빛, 물, 지열, 강수, 바람, 생물 유기체 등등을 이용해서 발전하는 방식입니다. 자, 요거 그냥 그대로 따라가면 우리가 예전에 공부했던 초딩 때 배웠던 거랑 똑같아요. 햇빛 가지고 만드는 재생에너지 뭐겠어요? 태양광이나 태양열이 되겠죠. 물 가지고 만드는 거 뭐예요? 수력 발전이고요. 지열은 지역 발전,
지열발전, 강수는 뭐 얘도 수력발전에 해당할 거고, 바람은 풍력발전, 생물 유기체는 뭐 바이오매스라든지 폐기물 발전 같은 것들이 있겠습니다. 자, 이 신재생 에너지는 굉장히 멋있고 좋아 보이지만 고가리움도 낮고요. 친환경적이라는 장점이 있어요. 하지만 얘는 아직 효율성이 많이 떨어지는 에너지 자원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화석연료, 화석발전을 보완해주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어요. 얘네가 메인이 되려면 아마 시간과 기술이 더 필요할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신재생 에너지의 대표적인 것들, 자, 요 지도를 통해서 같이 확인하겠습니다. 자, 우선 기본적인 것인데요. 태양광 발전부터 봅시다. 자, 태양광 발전은 어디가 입지에 유리할까? 어디에 있으면 유리하겠니? 당연히 일사량이 풍부한 곳이 유리하겠죠. 자, 지도를 통해서 일사량이 풍부한 곳이 어딜까를 추론할 수 있습니다. 어디에 태양광 발전이 많이 있어요? 지도를 한번 보니까 여기 태양광 발전 보이시죠? 이쪽이 아주 미쳤습니다. 그리고 뭐 이쪽도 조금 있는 것 같고요. 태양광 발전은요, 주로 전라남도 지역, 전라남도랑 전라북도 지역이 중심입니다. 얘네가 태양광에 약간 엣지가 있는 곳이에요. 자, 다음에 풍력 발전 같이 보겠습니다. 자, 풍력 발전은 어디에 많이 분포합니까? 뭐 대관령, 뭐 대기, 뭐 대기리, 매봉 뭐 이런 곳들이 있죠. 그리고 울릉도 쪽에도 있고요. 그리고 이쪽, 그리고 이쪽, 그리고 와, 제주도가 굉장히 많은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풍력 발전은 어디에 많이 입지하면 좋겠어요? 바람이 많은 곳이면 좋겠죠. 바람이 어디에 많은데요? 주로 해안가나 혹은 산지 지역에 많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풍력 발전의 엣지가 있는 곳은 주로 뭐 제주도라든지 대관령이라든지 아니면 저기 어디야? 저기 경상북도의 영덕이라든지 뭐 이런 곳들이 풍력 발전에 유리합니다. 자, 다음에 조력 발전으로 가겠습니다. 자, 조력 발전이라는 건요, 대표적인 해양 에너지인데요. 우리 요거를 설명하기 전에 해양 에너지에 대한 걸 약간 옆에다가 정리를 해둡시다. 해양 에너지는 쉽게 얘기하면 바다의 에너지를 통해서 발전하는 거잖아요. 자, 해양 에너지는 크게 세 가지가 있거든요. 첫 번째는 조력 발전이에요. 조력 발전은 조수간만의 차이를 이용해서 전기를 생산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조류 발전이라는 건 빠른 바닷물의 흐름을 가지고 세기를 가지고 전기를 생산하는 방식이고요. 파력, 무슨 뜻일까? 파도의 에너지, 좋습니다. 파랑의 운동 에너지를 가지고 전기를 생산하는 방식이에요. 이 부분을 정리하는 이유는 우리나라에서 조력 발전을 하고 있는 곳이 딱 한 군데밖에 없어요. 경기도 안산에 있는 시화호 시화조력발전소가 있습니다. 요거 하나요. 조류 발전은 바닷물의 흐름을 이용한 것인데요. 이건 현재 시험 가동 중입니다. 저기 어디야? 전남 진주에 그 이순신 장군이 이용했던 그 울tur목이라고 하는 곳에 울tur목 여기 시험 발전소가 가동 중입니다. 그리고 파력 같은 경우는 곳곳에 있긴 한데요. 가장 대표적인 곳은 제주에 있는 그 시험 발전소가 있어요. 지금 우리가 정리하고 있는 내용은 이 해양 에너지들 중에서도 가장 상용화되어 있는 조력 발전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자, 조력 발전과 관련된 곳을 찾아보세요. 지도에 하나밖에 없을 겁니다. 어디야? 여기죠. 찾으셨나요? 네. 조력 발전은요, 조수간만의 차이를 이용하는 발전입니다. 우리나라에 딱 하나밖에 없다 그랬죠? 어디? 경기도 안산에 있는 시화조력발전소가 있습니다. 여기도 답사 가보면 되게 재미있는데 이건 나중에 시간이 되면 갈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자, 그럼 한 장 넘어가서 자, 도전 1등급과 관련된 문제예요.
신재생 에너지의 지역별 생산량 자료를 주고 어떤 에너지인지 맞출 수 있겠어요? 수력, 풍력, 태양광, 조력. 이 4개 중에 하나라고 가정해 봅시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 자료를 어떻게 해석하는가를 정리를 할 겁니다. 자, 첫 번째 가를 먼저 봅시다. 자, 가를 먼저 보니까 얘는 어떤 비율이 어떻게 표시되어 있니? 얘는 뭐야? 경기 100%인데? 그럼 끝났어요. 경기도 100%에 해당하는 신재생 에너지. 이 4개 중에서 뭐가 될까? 바로 조력 발전이 되겠죠. 어디에 있다 그랬죠? 안산에 있다고 했죠. 자, 다음에 나를 보겠습니다. 나를 보니까 어떻습니까? 꽤 고르게 분포하는 것 같은데요. 경기, 강원, 충북 비율이 가장 높은 거 알 수 있죠. 자, 여기서 요거 하나를 좀 알아둡시다. 경기, 강원, 충북 요거 3개 다 한강 수계에 해당하는 애들이에요. 그리고 뭐 이제 경북이랑 경남 같은 거는 낙동강 수계에 해당하는 곳이죠. 쉽게 얘기하면 지역별로 발전이 고르고 한강 수계와 낙동강 수계 중심으로 수치가 높게 나타나는 신재생 에너지는 바로 수력 발전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달을 보겠습니다. 자, 얘는 어때요? 강원도의 비율이 굉장히 높은 거 알 수 있고요. 그리고 경북도 꽤 비중이 높은 것 같고요. 그리고 눈에 띄는 건 역시 제주가 되겠네요. 자, 제주의 비율이 이렇게 높다? 그럼 끝났습니다. 강원도, 경상북도, 제주도 비율이 높은 거 바로 풍력이 되겠죠. 해안가나 산지 지역이 발전에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자, 다음에 밑에 있는 라 보겠습니다. 라를 보니까 어떤 지역들이 눈에 띄세요? 전북이랑 그리고 전남 지역이 눈에 띄는 거 알 수 있죠. 뭐 지역별로 대체로 고르긴 한데 전라남도와 전라북도를 중심으로 하는 신재생 에너지는 바로 태양광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가나다라는 각각 조력, 수력, 풍력, 태양광 이렇게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우리가 요 4번째 우리나라의 전력 자원에 대한 내용을 모두 마쳤습니다. 자, 여러분께서 한 번 더 정리하셔야 하는 내용들은 뭐냐 하면 첫 번째는 발전량, 화력이 가장 많고 그 다음이 원자력, 그 다음이 수력이었어요. 다음 두 번째는 그 발전하는 데 쓰는 에너지 자원 순위 있잖아요. 그래서 발전량 순위 뭐였더라? 뭐 석탄이 1등이고 2등이 원자력, 천연가스, 뭐 석유 이렇게 가는 이 발전량 순위를 한 번 더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는 대표적인 신재생 에너지들을 지도나 자료를 통해서 골라낼 수 있는 것까지 하면 모두 공부를 했다고 할 수 있겠네요. 자, 이 부분은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부분이니까 잘 정리해 두시기를 바랍니다.